하나.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입니다. 이어서 가니까 이번 시간 조금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봤는데 요걸 30초간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거예요. 벼육묘 할 때 비닐이나 다른 골재를 쓰지 않고 부직포만 덮어서 육묘를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죠?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부직포만 덮어 놓으면 뭐 지가 출하를 해서 그러니까 어린 못까지 되냐?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가보면 육묘 기술의 변천이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모를 육묘를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어린모 육묘 기술이 이제 개발됐는데, 어린모 하니까 어리니까 상당히 생육 기간 단축하고 장점은 있는데, 이게 친환경 재배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잡초 방제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제초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친환경 재배하는 데는 중모, 소위 30일모를 많이 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나온 게 이겁니다. 부직포를 이용한 거. 요런 형태로 됩니다. 부직포 기한이 3에서 4년 정도로 길고 통기성과 차광성. 자, 여기 보면 이제 옛날 생각 많이 나는데 여기 부직포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이죠. 논의 모짜리라고 해요. 여기를 모를 키우는 곳은 모짜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모짜리에 이 부직포를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언제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봤을 때 이렇게 다단식으로 해서 육묘를 했죠. 그죠? 다단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육묘를 해서 여기에 이제 요 정도 녹화 과정을 거쳐서, 그죠? 녹화 과정 얘기했죠? 초록색으로 되는 걸 녹화 과정이라 그래. 그 다음 초록색으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경화 과정을 거친다 했죠? 경화는 뭐냐 하면은 바깥 온도 약간 추위나 이런 데 적응할 수 있게끔 약간 창문도 열어놓고 하는 그 과정을 경화라 그랬어요. 소위 굳히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쪽으로 이제 본답에 모짜리 이렇게 펼쳐 놓는 거예요. 바닥에 뭘 깔아주면 더 좋겠죠. 그죠? 비닐이나 부직포로 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펼쳐 놓는 거예요. 펼쳐 놓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부직포로. 이렇게. 덮으면 하면 끝. 그렇지 않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대나무 활대 같은 걸 이렇게 꽂아요. 꽂고 위에다가 비닐을 덮어놔. 비닐 덮어 놓으니까 낮에는 온도가 많이 높아지죠. 온도가 많이 높아지니까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뭐 칼질도 하고 뜯어주고 뭐 별짓을 다 했어. 근데 지금은 이 부직포로 딱 하니까 어때? 여기가 온도도 조금 보온도 되고 공기도 좀 통하고 햇빛도 좀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놔도 되더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자라 올라오면 이거 흙하고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제거해야 되지만 여기 힘이 좋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밀고 올라와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덕여왕인가 사극 옛날 드라마 보면은 장난질 친 거 많이 있죠. 뭐냐 하면 그 경주에 가운데다가 뭘 합니까? 콩을 많이 땅속에 묻어 넣죠. 그리고 물을 딱 공급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던가요? 비석이 막 들려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콩이 원래 콩 상태로 있다가 물을 먹으면서 이 평창하면은 그게 3배에서 4배 정도 부피가 늘어나요. 우리 쌀을 가지고 밥을 하면 어때요? 그것도 2배 내지 3배 부피가 늘어나죠. 그죠? 그것처럼 그렇다 이 말. 이거는 뭐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거는 평청하는 거고, 거기서 삭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콩을 심어 놓았다. 한 10개, 20개를 한 곳에 내가 그냥 이 힘을 보려고 심었다. 흙을 이렇게 덮어 놓잖아. 흙이 뭐 이런 식으로는 들려 올라오고.
위에 얇은 돌 있죠. 얇은 돌을 위에 올려놔도 돌이 그냥 들려버려. 그 정도로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발화할 때. 자, 요거는 여기서 이제 더 자라 올라오면 이게 부직포를 들어 올려 버립니다. 위로. 그럼 요걸 약간 길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덜 올라가. 그렇다고 해서 뭐 키가 30cm까지 크는 거 아니니까 한 10cm, 15cm까지니까 거의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예술적으로 찍었네 보니까. 그리고 고온성이 있어 고온 가습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계형 모짜리용 부직포 종류는 17에서 150g/. 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계형하는 모짜리 부직포가 17에서 150g,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에 요 정도 무게 나가는 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은 40g 전후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는 비싸겠죠. 가격이 통상적으로. 너무 얇은 거는 가격이 싸지만은 밤에 약간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40g 정도가 적당하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겨울 작물들 채소, 소위 과채류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과채류가 뭐죠? 과일 채소죠. 그럼 예를 들어 보라고. 딸기, 고추, 가지, 오이, 겨울 호박, 시설 호박, 그죠? 이런 애들이 전부 뭐다? 과철이다. 그럼 시설 안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겨울에 추우니까 비닐만 덮어서 안 되더라. 그 바깥에 덮는 게 뭐예요? 그게 부직포예요. 부직포인데 부직포 하나만 덮으니까 너무 효과가 미미해. 그래서 만든 게 뭐다? 담요를 만든대. 담요. 이해됩니까? 이 부직포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부직포 안에다가 뭐 다른 섬유도 넣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걸 더 몇 겹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피복제로 이렇게 서 있는 거래요. 그럼 겨울에 이제 온도가 바깥 온도가 마이너스 5도, 10도라도 안쪽에서 히팅하고 부직포 덮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느 정도 보온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가 생산자리에 육류 상자를 넣은 다음에는 부직포로 요거 이제 요걸 치상이라 그래요. 모짜리에 치상, 상자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주변의 부직포 위를 엉덩이로 눌러주는데요. 육류 기간에 비가 계속 올 경우 부직포 위에 물이 고일 우려가 있으므로 비가 그친 후 물을 털어주어야 합니다. 요 물이 있으면 털어줘야 돼요. 안 털어주면은 병 발생도 많고 나중에 뜸모가 발생합니다. 육류 기술의 장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부직포 육류 기술은 모짜리 만들기와 관리가 편리합니다. 보온 절충 모짜리는 치상을 하고 활죽을 꽂은 다음 비닐 피복을 하지만 부직포 모짜리는 부직포. 자, 방금 나온 게 보온 절충 모짜리라는 게 나왔죠. 그죠? 보온도 하면서 아까 비닐 이렇게 씌운 거 있죠. 그죠? 그게 보온 절충 모짜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부직포 그냥 해서 하는 부직포 모짜리가 유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만 덮기 때문에 작업이 간편합니다. 둘째, 통풍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략적입니다. 보온 절충 모짜리는 외기 기온이 높아지면 비닐 턴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통풍을 해야 하지만 부직포 모짜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외기 온도가 낮을 경우에도 부직포 모짜리는 온도차가 적기 때문에 모이 생육에 유리합니다. 셋째, 육류에 드는 노동력과 자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활죽이 필요 없고 비닐에 요거의 활죽이에요. 대나무. 뽑기 그리고 비닐 통풍 등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시바르당 육류 노동 시간을 보온 절충 모짜리보다 28% 절감할 수 있으며 또 활죽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부직포는 2에서 3년 정도 이용할 수 있어 자재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넷째, 육류 사계가 적어 안전하게 모를 기를 수 있습니다. 차광과 통풍이 좋은 부직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온기에 육류하더라도 백화묘, 흙묘, 입포병 등 보온 가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상자 육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설치할 경우 저온 피해가 염려되므로 비닐 고온 절충 모짜리보다 조금 늦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한 구지포 모짜리. 정말 육묘에 드는 노동력과 자재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만한데요. 이제 구지포 모짜리로 모 기르는 수고를 벌여보세요. 이제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생육조사. 벼 키가 얼마나 크다, 새끼를 얼마나 쳤다 하는 거, 그걸 생육조사라고 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물학 작물을 하면서 첫 번째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벼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벼하면은 사실 생산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분이 저거 가면 해라. 풍부한 작물 안 적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농촌진흥청에서는요, 우리의 식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내는 특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조사인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 지도사님 모시고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사님 먼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에서 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엄미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활용되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 시기별로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줄이 쫙 나 있죠, 그죠? 요게 뭐다? 요거하고 요거 거리가 뭐다? 조간이라고 한다, 그죠? 영어로는 row distance, ROW, row distance라 하고, 요거 포기와 포기 사이를 뭐라 한다? 주간이라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요 조간은 통상적으로 30cm 거의 고정되어 있고, 요 주간 포기 사이의 거리가 14cm에서 25cm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30cm, 15cm 정도로 하면은 요게 더무모 심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생육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이제 이 포스트 막대기를 꽂아놔요. 막대기를 꽂아놓고, 이건 꽂는 거는 아무데나 그 꽂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쪽 소위 논두렁에서, 바깥쪽 사람 다니는 곳 있죠, 그죠? 논두렁에서 최소한 5줄 안쪽에서 꽂아놔야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꽂고, 여기 꽂고, 여기 꽂고, X자형 또는 지그재그형으로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다 그 정도로 지금 힘들게는 못하고 있죠, 그죠? 그 약간 편리하게 하는데 원칙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막대기를 꽂아놨으면 내가 이쪽으로 진행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 있고 이쪽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평소 여기 몇 줄을 하느냐 하면 10포기 정도를 해요. 10주, 10포기. 10포기 하면은 처음에 할 거는 키를 해요. 키가 줄자 있죠, 막대줄. 요거 자, 대자라 그러죠. 대자로 이렇게 딱 재서 뭐 30, 32, 33, 35, 그러면 한 사람 서겠지. 그죠? 서면 요 전체 키가 나오고, 그리고 평균이 나오고,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만 하느냐? 아니다. 여기서 한 곳에서 2줄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사이트를 많이 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2줄 하는 거 10주. 이해됩니까? 그러면 최소한 300평 정도 같으면 한 5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5군데.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 것은 그 전체를 평균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자라느냐, 편차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이것을 키만 하느냐, 아니다. 새끼를 얼마나 치느냐. 잎이 2개가 모여야 하나의 새끼, 분열을 했죠. 그죠? 그 뭔 얘기냐면, 여기 하나의 줄기, 잎이 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잎이 하나 난다. 그게 하나의 분열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열을 하면, 분열이 몇 개냐? 요거까지를 하는 거예요. 한 포기당
분할이 몇 개냐. 그러면 분할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생육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잎의 색을 보는 거예요. 잎색.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한다면 기록을 못 하잖아. 모르잖아. 그냥 푸르다, 뭐 연하게 푸르다, 짙푸르, 뭐 진하게 푸르다 모르잖아. 그래서 기계로 한다 이 말. 그 기계로 하는데 그걸 이제 엽색도계라는 게 있어요. 클로로필 차트가 있어요. 그 국제미장연구소에서 나온 거. 그 UC 데이비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만든 게 있어요. 립 칼라 차트라고. 이걸 활용하기도 하고, 이 클로로필 메탄하고 스페드 50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501인데 요걸 기계를 가지고 콕콕 찝는 거예요. 찝으면 비파괴적으로 요게 엽색도가 얼마다, 뭐 35다, 4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우선에는 키하고 분할수하고 엽색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생육 조사라는 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 항목에 따라서 조사 이 별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벼 재배 면적이 15,000헥타르이고 지대별로 산간지 2,000헥타르, 중간지 5,000헥타르, 평야지가 8,000헥타르일 경우에는 산간지 1개소, 그다음에 중간지 3개소, 평야지 5개소를 설치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상간지, 평야지, 중간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벼의 작황이, 생육이 어떤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나라 쌀 생산 예청량이라든지 작황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작황이 안 좋다. 벼 원래 생산이 원래 우리가 최소 380만 톤 생산해야 되는데 200만 톤밖에 생산 안 되겠다 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톤 이하로 생산된다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 되면.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수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이. 그래서 이렇게 생육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일일이 이렇게 막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정확하지만 지금 뭘 합니까? 인공위성을 다 띄워놨죠. 그죠? 인공위성에서 놓은 주요 필지별로 딱 엽색도 정도만 가지고도 지금 생육을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쌀 생산의 청량까지 다 거의 뭐 90% 이상 정확도를 가져옵니다.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뭡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카메라를 찍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센싱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최고의 RGB 카메라하고 여러 카메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민감도가 아주 높아. 우리 신인 교수님 이번에 한번 오셨죠? 하는 기술이 거의 센싱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벼가 있으면 여기 병이 들었느냐, 아니면 지금 이게 잎 온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비료가 뭐가 부족하냐, 또는 충분하냐, 이걸 센싱을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감정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기술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요. 지금 AI 로봇 기술을 가지고 병 진단, 치료까지 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문명의 발전, 기계의 발전에 따라가야지. 이거 뒤처져 가면은 우리처럼 꼰대가 돼버려. 꼰대가 되면 사회의 불만만 막 폭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수업할 때 졸지 말고 딱 집중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응하면서 또는 앞서갈 건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센싱 기술은 아주 무서운 기술입니다. 시군별로 조사보다는 또 지역당 포기수 그리고 자, 요거죠, 그죠? 포기당 주 그래서 요걸 이제 제곱미터당 주수, 포기수, 키, 그다음 줄기당, 포기당 줄기수 이렇게 하는 거죠. 키와 포기당 줄기수, 성분이 포기의 전체 이상을 자. 채취해.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보면 여기 낫겠네. 여기에 보면 잎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죠, 그죠? 여기 하나의 분할인 거예요. 여기 커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제 이삭이죠. 이삭이 달려 있죠. 그러면 이삭이를 하면 여기서 한 줄기에서 요렇게 나온 요 전체가 하나의 이삭입니다. 그리고 한 이삭에 알맹이가 여러 개 달려 있죠. 80개, 100개. 요게 이제 나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하면 요거는 한
줄기에서 나온 이삭을 이어, EAR, 귀, 이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걸 페니클, PANICLE, 요 이삭,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요거 하나하나 낮게 하나하나 알맹이를 스파이크렛이라고 합니다. SPIKE, 우리 스파이크 자국 얘기하죠, 그죠? 스파이크, SPIKELET, 스파이크렛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나중에 수확하고 나면 정조라고 합니다. 정조. 껍질 있는 상태를 정조. 껍질 벗기면 현미. 현미에서 다시 호분청을 벗겨낸 거, 그것을 백미.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커팅하는 거, 자르는 거, 잘라서 요 알곡을, 정조를 털어내는 것을 탈곡. 이렇게 하죠. 탈곡. 탈곡이라고 요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가 원하는 10분 도미 또는 뭐 7분 도미, 현미 이렇게 먹도록 하는 것을 도정 과정 이렇게 말합니다.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달수를 조사한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요 한 줄기에서 나온 거 요게 하나의 이삭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한 줄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 붙어 있죠. 그죠? 요게 나달. 이제 이해됩니까?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게 지금 이삭이 몇 개예요? 요까지 8개죠. 그죠? 네, 이삭 수로 나누어 평균을 환산하면 되는데요. 완전 나달수는 더할 형태가 정상이고 눌러봤을 때 알이 꽉 찼을 경우 완전 나달로 계산하며 수정이 안 됐거나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수량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 종자를 우리가 선종을 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비중을 몇 배인 경우에 1.13에서 소금물에서 침전되는 것만 사용을 했죠. 그죠? 그렇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수확을 했을 때는 수량이 얼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맹물에 하는 것이 아니고 비중을 1.06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찰변에 1.04로 했죠. 그죠? 이건 1.06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얼마다 할 때는 약간 조금 덜 알맹이가 차도 그 수량으로 인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그 황색으로 띄는 경우도 있지만 요것은 초록색이죠. 좀 덜 익은 거라. 그 요걸 미숙립이라고 그래요. 미숙립. 자, 따라합니다. 미숙립. 미숙립. 미숙립 이거 있으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알맹이가 거의 안 찼어. 그 의미가 거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게 완전한 형태에 대한 완전미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미율을 높이려고 하면 이게 등숙이, 그러니까 출수를 한 이후에 등숙이 고르게 쫙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드문모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러면 한 포기에서 먼저 나오는 애가 있고 늦게 나오는 애가 있죠. 그죠? 그 늦게 나오는 애는 당연히 이런 게 많겠죠. 그죠? 미숙한 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 푸른색 띄는 거. 이거는 수량으로 카운트가 안 돼, 나중에. 개수만 많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이런 애들이 정상적인 게 많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재배 쪽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게 우리가 하는 분야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벌레 먹는 것은 제한입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나달수는 이삭당 나달수와 송이당 이삭수, 그리고 제곱미터당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수량 구성 요소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제곱미터당 포기수, 그 다음 포기당 이삭수, 그러니까 주당 수수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삭당 완전한 나달수, 그러니까 수당 완전 입수라고 합니다. 완전한 형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미터당 나달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곱미터당 완전한 형태를 가진 나달수, 그 다음에 이제 무게만 계산해 버리면 제곱미터당 몇 킬로 생산됐다 답이 나오겠죠. 그죠? 포기수를 가지고 환산을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생육조사 결과
결과값 들어 시군별로 3개소 선정 시에는 3개 지점을 등록해 주시고 6개소 선정 시에는 6개소 지점을 등록해 주시고 9개소 선정 시에는 9개 지점을 각각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액조사 결과값을 입력할 때 조사 단위가 0.1이라서 조사값에 10을 곱하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조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사원이 됐다 하면은, 그 입력하고, 그 시군에서 또는 농민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입력하는 장치 시스템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 이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과거처럼 주무구구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국가농장을 요 병해충 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로드해서 NCPMS라는 데 치고 들어가면은 지도사님의 설명을 오늘 쭉 듣고 나니까 이 생육조사의 중요성이 더 깊숙이 와닿는 것 같고요. 또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 노고가 야,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이만큼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역할이 크죠, 그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돼서요. 올해도 그리고 뭐 올해뿐만 아니라 늘 매해 풍년 소식이 계속해서 들릴 수 있기를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사님 좋은 말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했습니까? 대답이 없노. 자, 여기까지 이제 조금 진도를 좀 많이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하느냐 하면, 그러면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데 과연 농약을 안 치고 벼를 재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건 이제 로타리 작업이에요. 물 로타리 치는 거예요. 서리질이라고 합니다. 물 로타리 치면서. 요거는 왕우렁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요게 이제 알 넣은 거예요. 왕우렁이 알. 핑크빛 알을 놔요. 자, 여기서 이제 벼를 재배하기 전에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물을 대놓고 할 수 없는 육도, 그러니까 밭벼를 재배할 때는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풀을 뽑고 종자를 뿌리는 그런 직파 재배를 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제 이양재배법이 됐는데 이렇게 물을 담그고 재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주로 맨 처음에는 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이용한 충력을 이용했죠. 그죠? 그러면 논을 이렇게 쟁기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흙이 너무 이렇게 덩어리가 크니까 그걸 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로타리 작업이에요. 이렇게 흙덩어리를 깨면서 요거 가지고 팽팽하게 고르는 작업까지 하는 겁니다. 요 작업이 선행이 됩니다. 요 작업이 선행이 되면 비료는 언제 하느냐 하면, 비료는 요거 하고 줘도 되고 먼저 줘도 되는데, 우리가 비료를 맨 처음에 주는 비료를 기입이라고 했죠. 그죠?
기비, 기초비료, 기본비료. 기비는 이 물대기 전에 주는 게 좋아요. 물대기 전에. 그러면 위에다가 개운하기 전에 위에다가 집 표면에 뿌리는 거예요. 그냥 트랙터 부착형 이 뿌리는 기계가 있죠. 그죠? 비료 살포기를 이용해서 뿌려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리를 하거나 로타리 경운을 하거나 전기 경운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농가에서 잘 안 하시려고 해. 그러면 로타리만 그냥 치려고 해요. 그러면 좋다. 로타리를 한번 치는 거지. 그냥 마른 로타리 물 안 넣고 한번 치면은 위에 이렇게 살포됐던 비료가 이렇게 한 10cm, 12, 13cm까지 믹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걸 이제 전청십이라고 그래요. 전청. 왜냐하면 표토에 뿌렸지만 로타리 날이 이렇게 믹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청십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물을 대고 그 다음에 평탄 작업을 쫙 해 나가는 거예요. 평탄 작업 한다. 이걸 썰어질이라고 해요. 썰어질. 그럼 썰어질 하고 나서 약간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겠죠. 약간. 그때 뭘 한다? 이양을 하는 거예요. 아까 뭐를 키웠죠. 그죠? 부직포 육묘든 여러 가지 육묘를 해서 키운 것을 이제 옮겨 심는 거예요. 그걸 이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옮겨 심는 것은 이식, 채소 같은 경우에, 그 과수 같은 경우 이식이라고 하고, 물이 있는 상태에서 옮겨 심는 걸 이양이라고 한다. 이양. 영어로 하면 똑같이 트랜스플랜팅입니다. 영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양을 하고 나서, 자, 우리가 친환경 재배를 해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차별화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친환경 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초제를 안 써야 돼. 그럼 제초제. 그럼 제초제는 결국은 잡초를 잡기 위한 건데, 잡초를 잡으려고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뭘로 잡느냐? 사람이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지. 그런데 골병되겠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용하는 거야. 뭘 이용해? 왕우렁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봤죠, 그죠? 얘예요. 얘가 왕우렁이라. 얘가 초식성이라. 풀을 뜯어먹고 살아. 그러니까 논에다가 얘만 뿌려 놓으면은 얘가 풀을 다 먹어. 그 편하지. 우리는 일 안 해도 되지, 그죠? 이게 뭡니까? 능력자라. 우리 인간이 능력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우렁이가 정식 명칭은 왕우렁입니다. 그냥 일반 우렁이는 우리가 재래적으로 자생하던 애는 새끼를 낳아. 조그만 거. 새끼를 낳는데 얘는 알을 낳아요. 아까 핑크빛 봤죠? 알을 낳아. 근데 얘가 초식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풀을 먹는데 풀 먹을 게 없다면 뭘 먹을까요? 벼는 이미 심어놨어. 풀이 없어. 그럼 뭘 먹을까요? 벼를 먹어버려. 극한 상황에 가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우렁이를 투입했다. 우렁이는 고르게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요쪽에 바깥쪽에 몇 군데, 뒤쪽에 몇 군데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면 지가 이동을 하는데 얘는 물이 없으면 이동을 못 해. 그러면 여기는 보면은 어때요?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해. 못 하니까 뭐 한다? 잡초가 무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잘 이동하겠죠? 잘 이동하는데 만약에 잡초가 더 먹을 게 없다 하면 뭘 먹을까요? 벼를 다 깔아 먹어버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균팽 작업이 딱 소위 레벨링이라고 그러죠. 평탄 작업이 정확하게 거의 되도록 하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균팽기라고 있어요. 근데 그 균팽기를 그냥 하는 것보다 레이저 균팽기라고 있어요. 요즘 나온 게. 그걸 활용을 해서 하니까 거의 평탄 작업이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균팽기를 활용한 평탄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왕우렁이를 투입 쫙 해놓으니까 얘가 잡초 방제를 싹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물을 지나치게
깊게 많이 돼 버리면 어때요? 배를 뜯어먹기 좋겠죠. 그럼 배를 다 뜯어먹어 버려. 그 물을 지나치게 얕게 되면 잡초 방제가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왕우렁이를 투입하는 그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는 언제냐면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아까 20mm에서 25mm, 그러니까 2cm에서 2.5cm 이 정도를 투입한다 했죠. 그죠? 아까 그래 나왔어요. 이 정도를 이제 투입하는데, 만약에 얘들이 바로 모를 이양하고 나서 투입을 하면 잡초가 없잖아. 그거 먹을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얘들이 살아가기 힘들어. 그래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해주면은, 투입해주면 배를 안 깔아먹고 잡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발화되는 걸 지금 먹는다 이 말이죠. 또 다니면서 흙탕물 일으키면서 잡초 발화가 잘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것은 이제 소위 이제 중폐라 그래요. 소위 가장 어린 것을 치폐라 그러고 요걸 중폐라 그래요. 그건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왕우렁이를 키운다고 가정하면 좀 무게 단위로 팔기 때문에 좀 큰 걸 판매를 해야 되는데 경제성이 있겠죠. 너무 작은 걸 요만한 거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1g 하는 거하고 한 마리에 5g 하는 거하고 경제성을 비춰보면 5g 짜리 판매하는 게 훨씬 경제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농가에서는 치폐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이거지. 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또 너무 작은 걸 파니까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팔려고 해.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한 2cm에서 2.5cm 정도 사이즈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지금까지 표준화된 모델은 한 일주일 정도 이양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투입을 하면 좋다. 그러면 얼마만큼 투입을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 논에는 잡초가 엄청 많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많이 투입해야 되겠죠. 근데 내 논에는 별로 잡초가 발생 안 한다면 적게. 근데 표준화된 거는 200평, 그러니까 300평당에 한 5kg 정도 하면 됩니다. 300평당에 5kg. 그렇게 투입을 하면은 잡초 방제가 거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요 상태로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벌써 알을 틀어서 요 새끼가 요렇게 있기도 하고 요렇게 자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겠죠. 그죠? 자, 요거는 농업과학원 자료입니다. 농촌진흥청.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걸 요약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죠? 맨 처음에 했던 거. 키다리병 방제해서 종자 소독하는 거, 친환경 하기 위한 거 했죠. 그죠? 온탕침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직포 이용하는 거, 육묘하는 거 했죠. 그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육묘하는 거 했잖아요. 일단 육묘하는 거. 종자를 발화시켜서 모를 기르는 걸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생육조사하는 거 했잖아. 그죠? 생육조사 키하고 초장하고 그 다음 분을수하고 그 다음 엽색 측정하는 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량조사하는 거 아까 또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잡초 방제하는 거 뭘 투입을 했어? 그냥 우렁이 하면 안 되지. 왕 우렁이를 투입해서 잡초 방제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더 필요한 거는 내가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